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어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생긴 전기 에너지 캐시백과 그 다음에 바우처 개념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좀 여러분께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해서 좀 개념만 먼저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한전에서 해주는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난방, 뭐 수도, 그다음에 연료금, 전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죠. 둘 다 복지로 소비자한테 할인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나눠서 본다면 한전은 소비자한테 직접 자기가 전기를 공급하고 깎아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는 1,100원에 대한 원래는 전기료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할인값 100원을 뺀 한전 복지 세대 할인 해서 1,000원을 돈을 받는 걸로 친다고 하면 한전에서는 소비자한테 공급하고 돈은 100원을 깎아준 이게 좀 처음에 로딩하다 좀 시간이 걸려요. 100원을 깎아준 것이 바로 1,000원만 100원을 깎아준 후 손금액이 1,000원입니다. 이게 또 동그라미 안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실발생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할인 금액하고 제가 이건 순 금액이라고 용어를 좀 지칭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발생 금액이고 이거는 할인액. 우리가 아는 한전에서 할인해주는 할인이 그러니까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그다음 최근 생긴 에너지 캐시백까지 이게 할인 금액이고요. 할인 금액. 그다음 이거는 순 발생 금액. 진짜 순수 지급해야 할 금액. 요걸로 이 지급 금액을 한 게 더 용어가 낫겠네요. 순 지급 금액. 그러니까 그 고지서에 발생한 것에서 용어를 몇 가지 찝어보면 실제 발생 금액, 그 다음에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에너지 캐시백까지 할인 금액,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을 뺀 것이 순 지급 금액.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급 금액.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이 뭐야? 한전. 이거를 좀 복지 할인이라고 할까요? 자, 이 리스트는 어떻게 오냐? 고지서하고요. 실제 고지서하고 아파트에는 그 A3 용지의 고지서하고 그다음에 또 A3 용지 하얀색 그 도트 프린터식으로 해서 인쇄되어 나오는 종이가 있죠. 거기에 각 호실별로 할인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처음에는 에너지 바우처는 이 그 복지 할인이 순 지급액으로 납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개념만 이쪽 부분만 주로 많이 생각했어요. 순 지급액과 할인액만 계산했지 이쪽에 대한 주체를 별로 생각을 안 썼죠.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기 좀 편하시라고. 한전은 원래는 자기네가 주고 자기네가 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지만 바우처는 정부 그 복지부에서 줍니다. 정부 복지부의 정책에 따라서 해당 기준을 잡고 그 해당 세대에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니, 복지부가 어떻게 하느냐? 복지부가 계약을 합니다. 누구하고? 에너지 공급업자하고. 이게 좀, 이게 실행이 부팅하자마자 제가 꽂아서 얘가 좀 로딩이 느려요. 공급업자. 쓰는 거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좀 늦죠? 2번 쓰고 있어요. 가뜩이나 글씨도 못 쓰는데. 이거 에너지. 에너지 공급업자가 그 정부 복지부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대상들한테 할인을 줄 거다. 그러면 그 금액은 우리가 준다라고 얘네가 오케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너지 공급업자는 소비자하고 계약을 하겠죠. 소비자하고 이미 계약되고 돈을 줄 때 어떻게 하냐? 1,100원이 실제 발생했어요. 근데 정부 복지부에는 100원 할인해 주기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 100원의 할인은 이 사람한테는 할인해 주지만 복지부에서 이 100원을 채워 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할인이지만 그럼 1,100원에서 100원을 뺀 것이 1,000원만큼만 결국엔 소비자한테 가는 건 똑같아요. 소비자는 신청 어떻게 하냐? 정부 복지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그 동사무소나 웹서버로 하는 거고, 한전도 정부 약간 실제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그 해당 주무관의 통지를 받는 공기업이잖아요. 여기 똑같이 소비자한테 신청을 받아요. 웹서비스나 아니면 동사무소.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기 좀 쉬운 거죠. 에너지 공급업자한테 복지부가 100원을 주는 거지 실제 1,100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돈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업자는, 소비자는 실제 1,000원만큼 나가는 거니까 한전 복지할인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순지급액만 요것만 지급한다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요거를 지울게요. 자, 이제 본 슬라이드 PPT로 넘어가서 한전과 복지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은 한전 할인은 어렵진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근데 에너지 바우처는 기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 영상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개념을 좀 적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검정색은 안 되고 빨간색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한전을 직접 할인하고 복지부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에너지 공급업자와 계약해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보면 고지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차감돼서 순액 표기는 똑같습니다. 이제 원리는 발생이 된 금액에서 할인을 하고 납부 금액으로 입주민한테 부과해서 미수관리비가 얘가 일치하겠죠. 미수관리비는 입주민한테 납부해서 받을 금액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부가 처리 시 방법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눠지는데요. 요걸 좀 천천히 호흡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라는 것은 입주민한테 우리가 발생된 금액, 받아야 될 금액, 아니면 그 사용료 금액 이것들을 부과를 하고 수납을 하죠. 그래서 그 부과할 때는 우리는 미수관리비를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할인 금액하고 발생 금액하고 납부 금액이 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우리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전은 자기네 검침 모듈에서 입력하는 걸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 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전에서는 전기 검침 모듈에서 다 작동이 끝나요. 왜냐하면 전기는 우리가 사용량을 집어넣죠. 사용량을 집어넣으면 사용량이 아니라 거실 검침, 여기는 전월 지침과 그 다음에 당월 지침이 들어갑니다. 이 앞에 이건 캡처하진 않았는데 당월 지침이 들어가고 이 지침량이 들어가면 계량기죠. 계량기 값이 전월에 만약에 110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19를 더 더할까요? 이번에 당월은 129다. 그러면 당월 129에서 전월 110을 빼면 이게 순수 19만큼 사용량이 나오죠. 이렇게 사용량이 뭐 이렇게 나온다 치고 그럼 이 사용량이 이거는 뭐 전월 사용량인데 지금 안 보이니까 그냥 사용량 19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요금을 계산했을 때 정교금은 이 금액이 나온다. 9,880원이다. 라고 얘가 모듈 안에서 정상가, 즉 실발생액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할인 금액을 집어넣죠. 그래서 할인 금액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뭐 다자녀 복지로 뭐 차상위 아니면 출생가구 이거 넣기도 하는데 이번에 에너지 캐시백이 새로 생겼으니까 전년 대비 또는 전월 대비 3% 그러니까 사용량이 확 줄면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3%에 대한 캐시백을 주는 거니까 이 금액이 리스트에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고지서에 A3로 도트 프린터로 출력된 종이 갱지가 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대 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 집어 넣어줄 수도 있고 수기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한전 사이트에 이거를 시점을 맞춰서 얘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후자의 한전 사이트의 이 요금 계산기 통해서 그 시점을 맞춰서
에너지 캐시백을 적용하게 하려면 조건은 단일 요금제는 안 되고요. 종합 요금제만 됩니다. 종합은 한전하고 각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계산한 게 종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종합은 각각의 사용량에서 부과하는 거고, 단일 요금제는 하나의 요금제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세대분 뺀 나머지를 공용으로 발라내주는 게 단일이에요. 종합과 단일은 조금 더 설명은 필요하지만 여기서 거까지는 나가진 않겠습니다. 다 에너지 캐시백을 집어넣으면 소개금액이 할인금액이 빠져요. 예를 들면 880원이다. 880원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9,000원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 부과는 실제 부과될 발생액에서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요 순수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이 검침 모듈에서 이미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지서를 발생한 순 금액을 전기료를 발생하고 입주민에 부과되는 그 검침에 있는 자료를 끌고 오죠. 관리비 부과 처리할 때 이 금액을 끌고 오기 때문에 얘는 일치합니다. 즉 우리가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과 입주민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검침 자료에서 발생액에서 할인금액 집어넣고 순금액으로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얘는 이걸로 끝나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가서 검침 모듈에서 조견표로 정상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 검침의 할인액을 넣어서 그죠? 별도 표기되어 있어서 요 고지서에 있는 걸로 우리가 이거를 할인가를 넣어요. 단일은 수기로 넣고요. 종합계약은 연동으로 넣어져요. 그리고 단일, 종합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회계 처리 방법 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검침 모듈에서 할인 전 금액이 검침 지침을 놓고 계산하게 하며 할인 전 금액 뜨면서 그리고 동시에 항목 할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 항목 할인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종합계약이고요. 단일 요금은 이거 다 맞춰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할인 세대가 추가된 세대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 캐시하고 상관없이 다자녀 출생가구 그리고 그 금액이 마지막 달이어서 그 해당하는 기간까지만 한 달치가 아니라 일수 계산해서 적용되는 세대도 있고 이거는 확인이 왜요? 꼭 확인하셔서 마치고 세대금액 적용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회계상 별도 분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종합 얘기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종합계획 시 한전 부과대로 캐시백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한전 요금 조회 메뉴 아까 여기 들어갔을 때 제가 보여드린 거 여기 있죠.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전 조금 그 한전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한전 요금 조회 메뉴 들어가서 검침 연료라고 한전 연월 갖도록 체크하고 그리고 요금 다른 세대하고 TV 연체 및 복지 할인이 다른 세대 이거를 둘 다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조회한 다음에 저장하면 한전과 일치하도록 저장 여부를 문의합니다. 그럼 동의하면 그게 일치돼서 검침도 같은 금액으로 끌고 들어와집니다. 근데 이거는 할 때 좀 조심하실 게 뭐든지 전산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전체 반영할 때는 얘를 미리 출력을 해 두세요. 종합계약 시 한전 부과대로 이거를 세팅하려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출력해 놓고 난 다음에 얘를 적용하시고 그리고 다시 출력해서 출력하기 전과 반영하기 전과 반영한 후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단계는 꼭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전산이 바뀌었으니까 얘가 맞을 거라는 그 과신하시면 그 순간 방심할 때 실수가 나요. 그 다음에 복지부 에너지 바우처 여기는 똑같아요. 검침 등록은 들어가는데 대신 제가 말씀드렸죠.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에너지 사업소에서 그거를 자기네가 승인해서 그 돈을 복지부에서 돈을 받기로 했으니 이 검침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거지 실제 여기는 한전은 지네가 알아서 조견표로 정상가에 얘가 할인 금액도 정해져 있으니 얘네가 지가 넣죠. 근데 에너지 바우처는 그 해마다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이번엔 정부 지침상 경기가 어려우니 에너지 바우처 해당 세대를 좀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예산액을 더 늘린다든가 그 금액 폭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한전한 이거를 자기네가 할인 금액을 적용하고 이런 건 다 자기네 주체로 하기 때문에 검침 모듈에서 다 끝나요. 근데 에너지 바우처는 검침 모듈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는 얘하고 에너지 공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검침 등록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할인 모듈이 별도 등록이 있어요. 또는 별도 등록으로 넣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 조회에 들어가서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 방법은 그것 때문에 좀 세 가지 타입으로 좀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한전에서 하는 이런 거를 적용해서 맞추는 경우, 즉 검침에서 해결 끝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상 별도로 전표를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얘 방법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검침 모듈은 유지를 하는데 세대 부과 금액은 그대로 가요. 대신 공동정기는 우리가 단가를 책정하고 우리가 임의로 넣죠. 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정기로 해서 할인액을 인상합니다. 요거는 제가 밑에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생 금액을 할인전 금액으로 올려요. 그리고 나서 가수금으로 별도로 한 바우처 할인이나 별도로 할인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하고 나중에 미수관리비 할 때 걔를 차감하는 방식. 세 번째는 가수금을 하지 않고 그냥 미수금만 상계하는 것들. 상계가 여러분 똔똔이죠, 똔똔이. 속칭 말하면 시쳇말로 상계한 후 순수 그 차대변만 넣는 속성법 세 번째 방법. 요 세 가지로 좀 나눠 드릴게요. 사실은 이거를 결과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요 세 가지 방법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하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하기 초보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침 모듈은 공동 정규로에 할인액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좀 그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여기 같은 거는 바우처를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우처 화면을 좀 보면 이게 바우처 화면인데 여기는 검침하고 별도로 모듈이 들어가 있죠. 자, 검침은 건들지 않아요. 에너지 바우처는.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 부가해서 부가 처리한 다음에 부가 기초 작업하고 그 다음에 별도 금액에서 바우처를 넣든 나는 별도에서 넣지 않는다. 바우처 할인해서 넣는다. 하면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대신 둘 다 동시에 넣으시는 건 안 돼요. 둘 다 넣으면 공통으로 두 번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금액하고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요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관리비 부가 처리한 후에 관리비 여기 조회 요쪽에 들어가서 실제로 바우처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꼭 확인하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바우처 영상은 기존 게 있어요. 그게 좀 더 자세하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럼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자, 바우처 할인은 각각 사업장마다 전기도 있을 수 있고 난방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가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고객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행 추가해서 전기면 전기, 그 다음에 난방이면 난방, 동호, 그 다음에 할인할 수 있는 금액에서 검침 연월 얘가 끌어와져요. 부가할 때. 부가할 때 끌어와지고 그리고 그 검침 금액 자료가 있으면 걔가 끌어와져요. 그럼 적용은 이 검침된 금액만큼 할인하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 할인하는 대상 금액에서 적용, 검침을 한 금액을 빼준 나머지가 다음 달로 2월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고를 좀 써주시고 그리고 저장하시면 이게 반영이 돼요. 전 될 수 있으면 바우처 할인 이 모듈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할인 신청 토탈에 나와지고 이번에 할인 금액에 나와지는데 할인 금액을 적용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 2월 되니까 이거 계속 엑셀로 별도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편해요. 근데 별도 금액으로 할 때는 내가 이 사람 세대를 별도로 얼마를 받아 있고 이번 달에 얼마를 차감하고 다음 달에 얼마를 넘겨서 그 다음 달은 또 복지부 할인 금액을 또 적용해서 두 개 합쳐서 할인하든 아니면 2월 된 금액만 할인하든 그걸 내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게 조금 긴장을 늦추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강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세대수가 적은 데고 세대수가 많은 데는 바우처 할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걸 보셔도 아시겠지만 에너지 바우처 할인 등록 및 확인 순서는 바우처 할인하고 관리비 조회 순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전기료인 경우는 정기 검침은 부가 처리에서 우리가 검침 항목에서 차감되는 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모듈에서 할인을 별도로 표기하고 당월 부가액에서 할인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 개론으로 들어가서 비교로. 이거는 분계예요. 자,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금액에서 할인을 빼고 납부금액, 순 납부금액으로 가고요. 예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지서는 1,100원인데 고지서는 실제는 1,000원이 나온 거죠. 근데 할인 전 금액도 표기되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1,100원에서 바우처 할인이 100원이어서 납부할 금액은 순수 납부금 1,000원이다라고 이제 고지서가 뚝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세대 전기료가 900원이고 공동전기가 1,000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는 그 할인 전금액은 세대 전기료가 1,100원이고 공동전기료가 100원이었겠죠. 그것이 이렇게 100원이 할인돼서 이렇게 1,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부가 모듈을 그 한전 할인하는 거와 같이 하고 싶어서 회계 처리를 안 하겠다. 이제 검침 모듈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면 이제 검침은 이미 900원으로 세대 전기료로 부과할 때 끌어오니까요. 대신 공동 전기료는 100원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동 전기료 100원과 할인하기 전 금액을 여기다가 업해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업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게 200으로. 그래서 세대 검침은 900, 할인 적용한 후 900과 공동 전기료 200으로 바우처 할인액을 가산해서 이렇게 검침 한 내용은 냅두고 관리비 부가 처리해서 공동전기료를 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전기료 업해서 하면 어쨌든 1,100원으로 떨어지고 전기료는 1,100원으로 그냥 순금액으로 회계상 분계를 했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회계 원칙을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얘가 1번이고요. 이게 편하시다면 이걸 하시고, 두 번째. 얘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으로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이건 원칙이라고 좀 저는 이야기할게요. 전기료 1,100을 발생해요. 할인 전거. 그 다음에 그럼 미지급금은 뭐냐? 순수 납부해야 될 금액이죠. 그래서 1,000원. 그리고 별도로 가수금 100원을 대변으로 합니다. 이거는 바우처 할인 금액이겠죠. 그래서 차대변이 맞죠. 1,100, 1,100 합친 금액. 그 다음에 전기료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다음 달 관리비 부과해서 관리비 수입으로 1,100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미부과 관리비로 1,100 합니다.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과 미부가 관리비 일치하는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그래서 이 미부가 관리비가 이거는 월말이에요. 월말에 발생한 월말 전표고요. 다음 달에 부과한다면 확정할 때 다음 달 한 20일경 확정할 때는 확정 전표라고 저는 용어를 말씀드리고요. 미부가 관리비가 대변으로 상계됩니다. 미부가 관리비도 임시계정입니다. 부가가 확정될까지만 쓴 계정이에요. 한 달의 금액이 어떻게 부가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이에요. 1,100원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미수관리비는 입주인한테 받는 금액이죠. 미수관리비는 1,000원이고 이때 가수금은 100원이 상계돼서 즉 시체말로 똔똔이 돼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원칙이 있어요. 요거는 이해하면 오히려 더 이게 몸속으로 체득이 되면 더 좋아요. 원칙에 따라 공부한 거니까. 근데 이 또한 여러분 잘 보실 게 상계한 것들이 있어요. 자, 보면 가수금 상계됐죠. 그죠? 가수금 상계됐으니까 얘는 좀 제가 지울게요. 가수금 얘 상계됐죠. 그죠? 미부가 관리비도 상계돼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결론 보면 전기료, 미지급금, 미수관리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관리비 수분 어차피 미수관리비가 일로 가는 거니까 개념을 잡고 요 밑에 세 번째 단계 갈게요. 이게 너무 귀찮다. 그럼 이렇게도 돼요. 전기료 1,100 어쨌든 원칙상 할인전 금액으로 전기료하고 미지급금 1,100 가요. 근데 이거는 여기 예금 지급한 거니까 제가 썼는데 굳이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지급금은 1,100원 하고 예금 1,000원이 나가요. 이거는 지급이에요. 납부시에요. 위에는 일부러 하진 않았어요. 헷갈릴까봐. 너무 단계가 많아지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거를 왜 한 이유는 얘를
납부하면 지금 보면 100원만큼은 납부 안 했죠. 왜? 할인 금액이니까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100원이 남죠. 그죠? 이 미지급금은 상계 처리할 겁니다. 미수관리비로 바로 다이렉트로 100원을 상계하면 미수관리비가 다시 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똔똔이가 되는 거예요. 요 미수관리비가 결국엔 1,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액만큼 입주민한테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설명이 좀 장황하긴 했는데요. 이거를 찝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초보자분들이 에너지 바우처와 한전에서 지금 에너지 캐시백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머리에 뭉뚱그려 있어서 헷갈려요. 저도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면서 순간 바우처인 줄 알고 착각한 경우도 심지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께도 정리해보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추가로 영상을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한 회계 원칙 방법 3가지 중 여러분 편한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